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입에서 정식 단원으로 특진한 단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퍼머넌트의 총책임자 사무미입니다. 정식 단원이 되면 자주 만날 사이니까 긴장들 푸시고요. 일단 정식 단원으로 승급한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퍼머넌트의 자랑스러운 정식 단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을 알려드릴 테니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시간 이후 저에게 오시거나 순찰 팀장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방은 3층 문을 바라보는 기준 왼쪽에서 5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아시겠지만 우리 퍼머넌트를 포함한 임금 몇 개의 조직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는 밝은 곳이 아닌 뒤편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직 본부도 이 숲속에 사람들의 발길이 아예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퍼머넌트는 여러분들 같이 길을 잃어 우연히 들어오는 사람들과 어떤 사유로든 퍼머넌트의 존재를 알고 자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식 단원으로 첫 번째 임무는 숲을 순찰하며 길을 잃은 사람들을 본부로 데려오거나 가장 가까운 민가에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인데, 데려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이 빨간색인 사람, 검붉은색도 안 됩니다. 하얀 장발을 가진 사람, 하얀색 머리카락이더라도 장발만 아니면 됩니다. 장발의 기준은 어깨 날개뼈를 기준으로 합니다. 온 몸이 검은색인 사람, 여기에서 말하는 검은색인 사람은 흑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빛을 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차림이 숲에 온 사람 치곤 너무 튀는 사람, 이거는 시간 지나면 스스로만의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데려오면 안 됩니다. 물론 데려오더라도 퍼머넌트에서 확인 후 처리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한 번은 걸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식 단원이 되면 기본적으로 권총 2정과 단건 쇠자루가 주어집니다. 권총에는 실탄이 들어있고 평상시에는 안전장치를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불시에 확인해서 안전장치를 안 했다면 바로 기억 소거 후 퇴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단검은 항상 칼집에 잘 넣어서 최소한 하나라도 허리에 차고 다니십시오. 훈련과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칼을 칼집에서 꺼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서로 간의 오해와 의심은 곧 죽음입니다. 2-1. 단검 대신 장검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검을 소지한 단원들과는 별개의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각자의 임무에 따라 나뉘는 것이지 계급이 더 높고 낮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절대 무의미한 싸움은 하지 마십시오. 2-2. 권총 대신 소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투 상황이나 훈련을 제외하곤 절대로 총을 몸에 소지하지 마십시오. 훈련이 끝난 이후에 안전장치를 건 후 방에 들어가 파란 상자에 넣어 보관하십시오. 세 번째, 조직 내에서 추가적인 힘, 즉 만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빛이 나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단원은 이 연구에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 단원입니다. 혹시나 희망하신다면 각 조의 조장이나 이 시간 이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지내던 사람이 몇 개월씩 사라져도 놀라지 마십시오. 몇 개월 후 실험이 성공적이라면 그 사람은 빛이 나는 무기를 소지한 채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라면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실험을 하고 싶다면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그들과의 계약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3-1. 무기가 아닌 몸이 빛이 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인원들은 위험 등급으로 격리 처리되며
만일 자신이 실험을 받은 뒤 그런 증상이 나온다면 자진해서 신고해 주십시오. 자진 신고 전에 우리가 발견한다면 즉각 사살입니다. 네 번째, 우리 조직에서는 크게 세 분류로 나뉘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암살, 고위험군 임무, 잔입을 주로 수행하는 시안입니다. 뒤에 말할 마젠타와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위험한 작전에 나간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몸이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순간 판단력이 빠른 사람, 어느 순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주를 이룹니다. 어느 순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자신이 시안이라고 하면 일단 훈련장으로 안내하십시오. 우리 조직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작전 계획, 작전 지시, 해킹, 훈련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마린입니다. 작전을 계획하고 각각의 작전을 지시하며 보안을 뚫고 정보를 빼오는 일을 전문으로 합니다. 딱히 신체적인 제약은 없습니다만 한 번의 실수가 작전을 이행하는 인원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분석하는 성향과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환영입니다. 프로그램 사용 중 잦은 오류가 발생한다면 서랍에 있는 노란색 종이를 컴퓨터 본체에 붙여주십시오. 그럼 한동안 그들에게 자유롭습니다만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가위에 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후방교란, 폭파, 경호 및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마젠타입니다. 시안과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만 많은 인원으로 위험한 작전에 나간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주로 폭탄을 이용하지만 근접전에서는 단검과 권총을 주로 사용합니다. 신체 스펙이 월등하며 근력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주를 이룹니다. 여기는 주의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도망은 곧 죽음입니다. 다섯 번째, 빨간색 눈을 가진 사람을 본다면 그 즉시 나가가서 코드네임을 물어보십시오. 답을 한다면 저에게 데려오시고 답을 못한다면 즉시 사살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한 발 또는 한 번에 죽여야 합니다. 그 후 의무팀으로 연락하거나 처리팀으로 연락하십시오. 그들을 한 번에 죽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일말의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의무팀은 말 그대로 의무대입니다. 부상을 치료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던 만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현재 의무팀에서는 인원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모집을 한다면 별도 공지하겠으나 그 전에 의무팀에서 인원을 모집한다는 소문이 들려온다면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그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나 이유가 궁금해서 이와 관련된 소문을 퍼뜨리는 멍청한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여섯 번째, 조직 내에서 코드네임 사용은 필수입니다. 작전상 보안 유지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우리를 가려낼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 빠른 방법입니다. 만일 조직 내에서 누군가가 실명을 사용하고 있다면 왼쪽 가슴에 있는 주머니를 확인하십시오. 단원복은 예외 없이 다 왼쪽 가슴에 파란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파란 주머니가 아니라면 옥상으로 유인한 후 뛰어내리십시오. 신입 단원이었을 때 이에 관련된 조치법을 잊지 않았다면 죽진 않을 것입니다. 6-1 제 코드네임은 MOMI1030입니다. 다른 이름 또는 코드네임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의 다른 이름을 들으셨다면 그들이 이미 여러분을 해칠 준비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별 의미는 없겠지만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저항하십시오. 7번째, 그들은 저희의 동료이기도 하며 동시에 적이기도 합니다. 소총에 있는 그들은 우리의 적이지만 전쟁이나 훈련 시에는 우리의 동료이며 푸른 상자에 있는 그들은 변함없이 우리의 동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혹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외 없이 우리의 적입니다. 이상으로 정식 단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칙은 각자의 방에 배부하였으니 방으로 가서 한 번 더 정독하길 바랍니다. 문이 안 열립니까? 고장난 것 같다고요? 고장난 게 아닐 텐데. 내 이름을 들었으니까. 아까 내가 이름 말했잖아. 수칙 들었을 때 눈치챘어야지.